프랑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결국 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재밌는 일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죠. 우리가 승부차기 얘기니까 이 나라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4강까지 갈 줄은 진짜 몰랐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축팬 서윤석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결산을 위해 저희 모였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드디어 2022 카타르 월드컵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우승팀은 아르헨티나, 메시가 성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준우승팀 프랑스, 그리고 3위 크로아티아, 모로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득점왕은 음바페가 차지했지만 일단 MVP는 뭐 메시가 받아야죠. 네. 메시가 받았고, 그리고 골든글러브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또 차지를 했고, 영플레이어는 또 엔초가, 아르헨티나의 엔초가 차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결승전 얘기를 잠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역대급 결승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일 재밌던데요. 진짜. 여태까지 본 네. 결승 중에는 제일 재밌었던 경기인 것 같고, 결승전은 사실 좀 재미가 없기 마련인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난 월드컵도 결승전은 뭐 그래도 조금 일방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저번 결승전은 되게 빨리 골 먹혀가지고 음. 재미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좀 빨리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빨리 무너지는 바람에 좀 그래도 김 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초반에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먼저 두 골을 넣으며 앞서갔잖아요. 맞아. 그래서 후반 중반까지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프랑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결국 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재밌는 일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것도 80분에 네. 골을 넣기 시작하면서 와, 일단은 저는 그때 딱 자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뭐 그때 뭐 시험 있었어요. 전공 시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보기 위해 좀 자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PK가 나온 거예요. 뭐지? 하고 잠이 딱 떠지면서 눈이 딱 떠지면서 혹시? 근데 음바페가 딱 침착하게 넣으니까 이거 모르겠다 하면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근데 사실 저 PK도 분위기상 막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초반에 기분 좀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또 음바페가 기가 막히게 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너무 재밌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승전이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마지막에 승부가 날 정도로 진짜 엄청 재미있는 월드컵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16강을 12년 만에 갔다는 게 엄청 의미 있는 그런 월드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월드컵에 있었던 좀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새로운 규칙들, 좀 월드컵에 기존에 없던 게 많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 시간, 좀 이번에는 재서 좀 타이트하게 그래서 많이 주게 됐죠. 그리고 월드컵에는 처음으로 또 교체 카드 5장이 적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먼저 옵사이드 기술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 물론 VAR로 옵사이드를 하는 거는 다들 많이 하던 건데, 이 반자동은 정말 진짜 획기적인 신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게 이제 저희가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걸 주로 보다 보면은 정말 선긋기라고 네. 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선을 짝짝짝 긋고 이런 놀이를 많이 봤는데, 그거를 이제 3D 그래픽으로 공이나 선수한테 센서 이런 거 부착해가지고 보여주니까 한 번에 이해가 딱 된 것 같아요. 이쪽 부위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옵사이드구나. 그거를 일단 저희가 첫 개막전부터 느꼈죠. 개막전에 한 5분 만에 이제 에콰도르가 선제골을 기록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에콰도르 선수가 옵사이드인 것을 이렇게 3D 그래픽으로 보여주니까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술 진짜 좋아졌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기술이지. 기술이 혁신이지. 아니, 이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잘 보여주니까 이게 뭐 오심이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이거 그냥 이거는 일단 상을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PL에도 좀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선긋기가 언제나 말이 많잖아요. 뭐 프레임의 문제다, 뭐 공이 딱 패스가 시작된 시점이 이때가 과연 맞는가라는 얘기도 있고, 뭐 살짝 뭐 대각 라인인데 이게 라인이 맞냐, 라인이 맞냐, 그래 이런 얘기가 많고, 그리고 보는 각도에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조금 도입을 하면 축구 리그에도 그러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세리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좀 도입을 하겠다는 기사도 봤는데, 프리미어리그도 하루빨리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은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 기술의 사실 최대 문제가 좀 카메라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리그 아니겠습니까?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이런 데 써야죠. 예를 들어 유럽 모드리그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를 못할 리그는 없기 때문에 아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월드컵처럼 다들 반대던 옵사이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솔직히 옵사이드에서만큼 뭔가 오심의 논란의 여지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이번에도 솔직히 옵사이드 딱 상황이 나오면 일단 다들 뭐 불안하기보다는 약간 좀 보자 이렇게 딱 됐던 것 같아요. 화면만 보면 딱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빨리 프리미어리그나 다른 리그에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바로 늘어난 추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 공이 멈춰진 순간들을 정말 초 단위로 딱 세가지고 이렇게 추가 시간을 좀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추가 시간 막 14분 이런 추가 시간도 14분. 있어요. 와. 13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 6분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침대 축구는 없어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확실히 없다. 좀 예전에 시간 끌기라 그래가지고 막 고의적으로 누워 있기, 막 잔디와 가까이 막 하기, 막 풀침대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좋은 혁신 같아요. 침대 없고 그리고 뭐 아예 뭐 시간을 끌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뭐 부상 선수를 뭐 위해서 네. 사실 뭐 촉박하게 막 치료를 하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부상 선수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뭐 추가 시간에 부상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 시간도 좀 확실하게 네.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앤서니 테일러 정도를 제외하면 진짜 다 줬던 다 것 주고. 같은데. 앤서니 테일러가 그때 좀 저희가 많이 공분을 일으켰죠. 네. 그것 때문에 이걸 왜 코너킥을 안 주냐고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 추가 시간이 정확히 재니까 정말 효과들이 많았다. 좋은 효과들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VAR과 달리 그냥 기술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심판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시계가 있거든요. 스톱워치 네.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공 나가면 잠시 끊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런 거는 뭐 기술이 딱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도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시간 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각 선수단끼리도 그 코치진들이 시간 재요. 그래요? 시간 같이 눌러요. 그 심판이 시간 누를 때 그 코치진들도 시계 갖고 있는 시계 담당자가 뭐 시계 담당자 이상하지 뭐 수석 코치나 어떤 코치들이 시간을 이렇게 재요. 그 공 멈추면 그 공 멈춘 시간도 재는 그 선수단도 있어요. 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잘못 나오면 항의하려고. 항의하려고. 그래서 이런 거 보여주고 하는군요. 나는 이렇게 찍었는데 너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찍는 난 것도 6분 있어요. 찍혔는데 왜 5분 주냐? 약간 이런 거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건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보다 보니까 아마 뭐 변화가 얼마나 빨리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뭔가 다른 리그에서도 다 도입하면 뭔가 더 깔끔한 축구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진짜 반자동은 뭔가 좀 설치를 해야 되고 기술이 카메라를 필요하고. 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도 도입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걸린다 쳐도 이거는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카드가 5장이 됐고요 이번에. 그리고 그다음에 연장 가면 또 한 장을 추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굉장히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많아진 교체 카드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냈던 대표적인 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좀 전술적 변화나 아니면 뭐 선수를 부상당했을 때도 좀 여유롭게 교체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좋은 점들이 이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스쿼드 엔트리가 25인인가? 26인이죠? 26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엔트리에 넣을 수 있는 선수 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의 수도 많아지게 되고 맞아요. 또 교체 카드도 5장이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 감독들이 확실히 교체를 통해서 이제 후반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있던 엔트리가 23명이잖아요. 네. 네. 26명으로 늘어나니까 좀 확실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23명은 이제 좀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골키퍼를 3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20명끼리 필드 플레이를 짜다 보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정말 그 자리에 한 명씩 정도밖에 될 수가 없고 멀티플레이어가 결국 중요해질 수밖에 맞아. 없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 스쿼드가 좀 풍부해지니까 이번에는 뭐 부상 선수가 빠져나가도 뭐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럽다 이런 팀들은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대체 선수도 잘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방식이었으면 약간 못 데려갔을 약간 어린 선수들 이런 맞아요. 선수들도 잘 많이 포함도 되고 각 국가들에서 그래서 뭔가 라이징 스타를 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그런 선수도 사실 26명에 들었기 때문에 막 들어갔던 선수 사실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5장 교체 같은 경우는 이미 리그에선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한시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좀 지속적으로 하면 어떤가? 좋던데. 네,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지속적으로 고정이 될 것 같은 네.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5장 카드는 선수들에게도 여유가 있고 네. 그리고 선수 뎁스에도 좀
뭐 여러 자원들이 좀 뛸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린 자원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확실히 축구의 빠르기나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템포도 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후반전에도 딱 교체 넣으면서 또 레이스 엄청 템포를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선수 보호도 네. 중요한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맞아.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뭐 예를 들어 뇌진탕 증세로 교체를 할 경우에는 뭐 교체 카드 적용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이런 규칙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잘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뭔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단점을 생각하면 얘가 들어갔어 언제 이런 상황 말고는 없어요. 얘가 약간, 언제 들어왔대 얘는 이런 거. 약간 저희가 알지 못하게 들어간 경우가 꽤 교체가 교체가 많다 보니까. 교체 상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좀 많이 한꺼번에 막 들어가고 이러면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거 제외하면 뭐. 네, 근데 그건 또 적응이 되니까. 이건 뭐 사실 응. 저희의 문제지. 사실 거기서 하는 사람은 잘못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 저희가 보지 방송국의 못한 문제지. 거 잘못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충 보니까 중계 때 한 부상 선수 네. 교체 때는 갑자기 뭐 그냥 빠져나가고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뭐 이런 맞아요. 경우는 이제 또 저희가 모를 때도 있죠. 뭐 근데 이게 축구적인 문제보다는 뭐 우리 보는 입장에서 뭐 살짝 언제 들어갔대 이런 느낌이어서 좀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큰 문제도 아니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규칙들의 도입이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던 대회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고트가 탄생이 됐습니다. 네, 축구의 뭐 유일신이라고 이제 됐죠 거의. 유일신이죠 거의. 이제 사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죠. 일단 21세기에는 확실히 유일신입니다. 네. 우승할 수 있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도 다 쓸어간 메시인데 이제 진짜 화려한 정점을 딱 찍은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나 원래 이제 월드컵 우승이 좀 약간 마지막 달성 도전 과제였는데 이제 그것마저 해금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조금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이게 호날두 선수와 비교가 되던 메시 선수니까 매번. 근데 이제는 좀 비교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호날두랑 비교는 사실 이제 어렵죠. 사실 어렵죠. 한국에서 비교는 그날 노쇼 사건 이후에 끝났고요. 오늘은 진짜 세계 축구사의 매우 대전 종료됐다고 거의 뭐 볼 수 있을 것 거의 같습니다. 이제 메시는 이제 마라도나나 펠레와 같이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때 좀 16년도 유로 때인가 이제 포르투갈 우승했을 때 네. 그때만 해도 뭐 국가대표에서 이력에서는 메시가 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뭐 이제는 코파 우승도 하고 그다음에 월드컵 우승까지 해버렸으니까 정말 진짜 부정할 이제, 수 없는 이제 메시의 커리어 우세가 이어졌죠. 대신 이제 호날두 선수는 쓸쓸하게 이제 8강에서 떨어지면서 약간 둘의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빅뱅의 레스 댄스를 이렇게 되게 해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곡 선정이 상당히 좋다. 네, 그 이제 스브스에서 맞아. SBS에서 이제 곡 이제 경기가 끝나면은 그 부금이라고 네. 노래를 틀어주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PL 때 그 옛날 맞아요. PL 중계하던 시절부터 인기 많았는데 그게 이제 막 예전에 제라드 선수가 막 38초 퇴장을 당할 때 알 수 없는 인생 이런 거 막 틀어놓고 좀 재밌는 노래들을 많이 틀어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빅뱅의 라스트 댄스 선곡하면서 좀 재치 있는 선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곡 제목이 레스 댄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메시한테도 그 노래를 맞아요. 저도 썼더라고요. 봤어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한 선수는 좀 쓸쓸하게 퇴장하는 레스 댄스에 좀 슬픈 노래 같다면 한 사람은 성공을 이뤄낸 레스 댄스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호날두는 약간 이제 국가대표팀 주전에서 약간 서서히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맞아요. 세월의 무상을 보여주는데 반해 이제 메시는 팀의 주축으로 이제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뛰면서 결국은 이제 팀의 우승을 만들어냈으니까 두 선수가 정확히 대비된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메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이 월드컵이 좀 마지막 국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인터뷰 보니까 또 계속 좀 몇 경기를 즐긴다고 하니까 우승자로서 몇 경기를 더 한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메시의 국대 은퇴는 좀 더 미뤄지게 됐고 그리고 모드리치도 이번이 이제 또 마지막이 아닐까 했는데 이제 난 더 한다고. 징한 맞아요. 사람들이야. 징한 그만 좀 사람들입니다. 하지 이제. 모드리치도 이제 저희가 4년 전에 아마 월드컵 네. 얘기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모드리치가 마지막 기운으로 다 쏟아붓고 그래서 크로아티아로 준결승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4년 더 했죠. 네. 4년 더 해서 이번에는 크로아티아를 3위까지 이끌었죠. 그래서 진짜 막 라스트 댄스다 이랬는데 네. 근데 나 안 끝났는데 저희가 라스트 댄스를 시켜준 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이제 이제 메시나 모드리치나 뭔가 국가대표에서의 경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몇 경기 더 볼 수 있다. 메시가 아마 97골인가 98골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 몇 골안 100골 남았어. 정도는 채우고 뭐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름다운 기록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 호날두도 사실 국대 은퇴는 안 했습니다. 아 그렇죠. 공식 아직 발표는 아닌데. 네, 사실 공식 발표가 안 나가지고 그렇지. 아직 호날두도 약간 그리고 욕심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팀들 상대가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만나는 리히텐슈타인 막 이런 팀들이에요. 제가 호날두라고 하면 나갑니다. 나가죠. 그냥 모렴치하고 나갑니다. 어. 나가서 거기서 골 좀 기록하고 에미 추가하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는 출전할 때마다 또 골을 넣을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기 때문에 네. 저는 후배들의 자리를 빼앗더라도 강탈. 나갈 겁니다. 강탈할 것이다. 저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호날두는 소속팀부터 빨리 찾길 바랍니다. 일단 FA도 무소속이네요. 무소속이라 지금 빨리 팀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로 갈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빨리 팀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는 유난히 또 승부차기가 많이 나왔던 월드컵입니다. 5번의 승부차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상 최다라고 하네요. 그럼 5번 이상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없네. 왜냐하면 작년에 크로아티아가 그러니까 저번 월드컵 때 크로아티아가 16강, 8강, 4강을 다 승부차기를 갔기 때문에 이번 이미 3번은 나온 거거든요. 5번의 시대면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래도 열 몇 경기가 있는데 약간 5번이 그렇죠. 최다라는 게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승부차기가 그만큼 많이 나와서 또 더 재밌었던 월드컵 같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또 네. 결승전이 승부차기로 마무리됐다는 게 정말 좀 흥미로웠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차기 하니까 이번 결승전이 좀 생각이 나는데 프랑스가 초반에 2골을 먹히다 보니까 40분 만에 덴벨레하고 지루를 빼고 또 되게 어린 선수들로 빨리 교체 자원을 네. 선정했잖아요. 콜로무아니하고 티람을 넣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승부차기 할 때 최고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뭐 몇 살더라? 뭐 97? 필드 플레이어 중에 97년생? 그러니까 되게 코망이 그나마 나이가 많고 네, 맞아요. 그 선수들 제외하면 다 어린 선수밖에 키커가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일단, 그게 좀 영향이 어찌 보면 좀 나비 효과가 있었던 거죠. 뭐 빠른 교체가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승부차기 때는 뭐 좀 어린 선수들이 실축을 하면서 좀 경기가 잘 안 풀려 나갔죠.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교체를 통해서 동점을 맞는 거긴 하니까 뭐 나빴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 뭐. 네, 승부차기 뭐 데뷔를 거기까지 했으면 뭐 대장이 닥터 스트레인지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난 승부차기 미래를 봤어 이러면 닥터 스트레인지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 테고 이번 대회를 보면은 이제 승부차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일본이나 이제 어린 선수들을 초반 키커로 배치한 팀들 뭐 브라질이나 프랑스가 있겠죠. 이런 팀들이 이제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른 대회에 비해서 승부차기의 준비에 대한 네, 필요성이 맞아요. 높아진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승부차기 준비를 잘한 모로코, 그다음에 네, 크로아티아 같은 크로아티아. 경우는 다 승부차기를 통해서 어쨌든 상대들을 못 끌 것 같다는 상대들을 정말 잘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준용차기 승부차기도 선수들이 차는 건 아니고 골키퍼가 좀 막아내는 걸 보면 확실히 준비가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느꼈던 월드컵이 아닌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축구사라는 그 타이틀이 생겼죠. 네.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제 매번 연장 승부를 끌고 간 다음에 승부차기로 이기는 걸 보면서 이제 새로운 종류의 축구가 탄생했다. 맞아. 축구사다. 이런 축구 장르에 대한 농담도 있을 만큼 승부차기가 정말 중요한 모토가 되는 월드컵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회에서는 이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맞아. 이제 세 그게 팀이 하게 되잖아요. 조별리그를. 근데 또 거기서 이제 무승부로 끝내지 않고 승부차기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뭐 내 팀으로 조별리그를 바꿀 것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도 뭐 벵거 아저씨가 또 열심히 벵거 열의를 아저씨가. 해야겠죠. 그렇죠. 어쨌든 48개국이기 때문에 뭔가 머리를 좀 더 짜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이번에도 조별리그가 대성공이었기 때문에 뭔가 조별리그에서도 승부 차이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진짜 축구사가 진짜 좀 많이 중요한, 다들 승부 차이 연습하고 있지 않을까. 다들 다 수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좀 이제 뭐 극진하게. 우리가 승부차기니까 이 나라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디가? 스페인. 스페인. 기가 막히게 이번에도 승부차기로 탈락을 했죠. 승부차기가 안 되나요? 왜 그럴까? 참 공잘차는 선수도 많고 여기가 참 승부차기에는 연이 없네. 네, 스페인이 이제 승부차기를 그동안 월드컵에서 총 5번을 했는데 거기서 4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한국하고 했던 경기도 포함이 돼 있죠. 네. 이제 그때 호아킨 선수가 아하. 이제 불안한 눈빛을 보이면서 이제 이훈재 선수한테 막혔던 그런 장면도 있고
이번 월드컵에는 이제 3명의 키커가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승부차기 공포증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스페인은 일단 승부차기 연습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막 여러 번 찾다가 하지 않았나요? 뭐 막 숙제해라. 1000번 정도 1000번 했다. 연습 숙제 얘기도 나왔는데 어. 일단 다 이번엔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한 2000번 정도 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팀은. 네,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그리고 좀 이번 월드컵에는 좀 이변의 결과들이 많이 네, 그렇죠. 나왔는데 일단 아시아가 무려 3팀이나 16강에 보내는 정말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이제 한 팀도 8강에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3팀이나 아시아에서 16강에 갔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호주는 참 운이 좋다. 음. 아, 라는 인정.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한민국 일본은 그래도 일본은 사실 일본도 운이 좋죠. 사실 어찌 보면 근데- 독일과 스페인을. 근데 뭐 월드컵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만 보면 일본 당연히 잘했어요. 네. 올라갈 만한 한 음. 팀이었고 대한민국도 사실 운이 좀 어느 정도 따랐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호주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호주는 진짜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덴마크 약간 꺾고 음.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16강 진출했죠. 솔직히 네. 이제 저희가 대회 들어서기 전에 아무도 호주를 음. 이 팀이 16강에 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같은 조에 프랑스, 덴마크가 있던 조고 음.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그냥 올라갈 것이다. 음. 아니면 이제 프랑스가 아무래도 개최국 징크스가 있다 음. 보니까 아니다. 이제 다른 팀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을 텐데 호주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튀니지전 승리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도 뭐 예상외로 막 굴절되면서 온 골이 막 골로 득점으로 연결되고 이런 행운도 따르면서 뭐 호주는 어쨌든 좀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고 그리고 16강전도 사실 아르헨티나 마지막에 그 골 들어갔으면 맞아요. 진짜 또 몰랐어요. 몰라. 그래서 어쨌든 근데 사실 호주가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던 것도 수비를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운을 잡았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무너졌으면 사실 이런 명함도 못 내밀었을 텐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수비 잘하는 팀, 이게 월드컵은 다 수비 잘하는 팀이 다 올라가는 것 같다. 결국 아르헨티나도 뭐 메시를 비롯한 공격진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수비가 되게 단단했기 때문에 또 맞죠. 맞죠. 좋았고. 네. 오타멘디도 좋았고 우승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리고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사우디도 또 아르헨티나를 잡아내면서 사실상 굉장히- 우승국, 네. 진짜 우승국은 사우디. 네. 사실상 우승국은 사우디. 이변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란도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웨이스도 잡고 그다음에 마지막 경기에서도 되게 좀 안타깝게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시아의 뭔가 저력을 보여준 월드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망신 카타르가 아하. 카타르는 근데 뭐 근데 개최국 자격으로 공짜로 그냥 올라온 거니까. 뭐 어쩔 네. 수 없죠. 네. 사실 첫 진출한 팀이기도 네. 하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사우디가 올라갔으면 네, 어땠을까 그럼 생각 진짜 좀 해요. 좋았을 텐데. 좀 굉장히 좋은 팀인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폴란드적인 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진짜 그때 경기 엄청 잘하는데 음. 뭐 골을 못 넣고 또 막판에 레반도프스키한테 득점을 허용하다 먹혀가지고. 보니까 좀 무너지게 됐는데 음. 아무튼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좋았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국가도 뭐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우리도 맞아, 할 수 맞아.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특히 대한민국은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일본은 진짜 스페인, 독일을 잡고 와, 16강에 갔기 일본이 때문에. 진짜 대단했던 것 네. 같아요. 한국도 포르투갈 잡고 갔고 주도적인 축구를 뭐 주도적인 축구 요즘 많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결국 좀 주도를 많이 해서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팀들이 진짜 수비만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진짜 호주도 뭐 우리가 수비로 올라갔다고 했지만 호주도 뭔가 적극적으로 뭐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2승 1패가 뭐 네. 어떻게 얘기해 2승이나 했는데 네. 2승이나 했는데 그래서 진짜 아시아 국가의 딱 반란을 맛봤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아시안컵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진짜 경기력이 빡빡하다. 자, 이 팀들 다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만나야 돼요. 일본, 호주, 사우디, 이란 다 만나야 되니까 그다음에 개최국인 카타르도 있고 어떻게 될지 참.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음 아시안컵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월드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변의 희생양이 된 또 팀들이 있죠. 일단 벨기에, 독일, 덴마크 이 대표적인 유럽 강호 세 팀들이 조별리그에서 예상 밖의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이 또 떨어질 줄 몰랐는데. 독일이 진짜 저는 또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조가 일본, 스페인, 독일, 코스타리카가 딱 되다 보니까 전력상으로는 약간 2강 2약 아니면 2강 1중 1약 이런 구도가 돼가지고 스페인, 독일이 그냥 무난히 올라가겠구나 싶었는데 첫 경기부터 일본한테 잡혀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순탄하지 못한 조별리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지 플릭이 6관왕을 보여주고 감독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때문에 뭐 이 전부터 좀
얘기가 있었지만 한지 플릭이 좀 잘하지 않을까 그래도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니었죠. 풀재앙을 보여줬죠. 일단 명단부터 좀 이상했던 것 같고 일단 풀백 자원이 너무 없었고 그 다음에 뭔가 갈 것 같은 훈메이스 같은 선수들도 막 빠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사우스햄튼 그 선수 벨라코차 벨라코찹 같은 그냥 왜 뽑았지 하는 선수들이 막 그러니까 가고 그랬거든요. 막 감독 입장에서는 막 미래를 위해 음. 뽑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씨발 월드컵이 미래를 보고 한 자리입니까? 아니죠. 아니 그거 망하면 당장 4년 뒤에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던 일단 질레나 뭐 실로터백 같은 선수가 있는데 후메스를 굳이 뽑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한 경기 뛴 클로스터만 같은 선수를 대표팀에 발탁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일단 명단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결과로 보여주고 말았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좀 네. 사실 저는 뭐 조금 믿음이 안 가더라도 논리적인 좀 설명이 가능하면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선수단 명단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선발 라인업이었어요.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2조 프리뷰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때 일단 전방의 라인업이 일단 베르너 같은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되니까 좀 허겁지겁 필크루크나 무코코 같은 선수를 뽑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전방 공격수에 대한 부재가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이제 필크루크 선수가 골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선수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데 나는 그냥 하베르츠 제로톱 쓸래. 여기 난 밀로 제로톱 쓸래 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좀 월드컵 같은 단기 대회에서는 이렇게 빨리 수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좀 몇 경기 써보면서 폼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선수. 근데 월드컵은 폼 올려주려고 몇 경기 쓰다 보면 벌써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빨리빨리 결단을 하는 게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카르니 감독한테도 정말 거기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명장과의 차이점이. 네, 그래서 좀 독일이 이변의 희생양이 됐고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황금 세대 라스트 댄스다 그랬는데 바로 그냥 처참하게 그냥 도금 세대였죠. 자, 조별리그 3위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고령화 얘기는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약간 그 이상의 문제점이 좀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조금 말이 많죠. 뭐 덕배나 아니면 뒤에서도 뭐 크루트가나 그렇게 얘기를 좀 뭐 인터뷰가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벨기에도 조금은 팀 내 불화가 좀 있거나 아니면 마르티네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잘렸죠? 원래 다 사임을 했죠. 사임 잘린 게 아니라. 이제 병규 형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RM에 대해 특히 설명해 주셨을 텐데 이제 로베르토 마르티네즈가 그 전부터 약간 벨기에 대표팀을 맡을 깜냥이 아닌 감독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좀 전술의 고착화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등을 보여주면서 결국 뭐 조별리그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마지막 경기를 뒤엎은 루카쿠의 활약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루카쿠가 진짜 잘했으면 대못을 박았어요 그냥. 근데 솔직히 거기 한 골 넣었으면 그냥 끝났거든요. 심지어 할 수 있었는데. 넣었으면. 근데 정말 팬들의 골을 잡게 하는 대활약을 보여주면서 저도 진짜 감탄했어요 진짜. 와 이걸 어떻게 알리지? 그래서 그 정도의 약간 뭔가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어쨌든 벨기에는 이제 진짜 좀 세대 교체를 하고 뭔가 대표팀을 뒤엎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를 2번이나 잡아내면서 엄청 떠올랐던 팀인데 네, 저 같은 이제 홍 대표 한철이 좋아하는 픽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가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잘 봐라 했는데 제가 추갈못이 돼버렸어요. 1무 2패로 진짜 처참한 결과를 조별 4위로 조별 딱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거 무조건 덴마크 올라간다라고 해놨어요. 맞아요. 덴마크, 프랑스가 못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요. 월드컵의 저주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프랑스 상대로 상대 전적이 우위에 있었으니까 얘네가 프랑스 잡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덴마크는 최전방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맞아요. 일단 브레스웨이트, 돌베르, 뭐 코르넬리우스 이런 3명의 공격진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 세 선수 모두 약간 개노답 삼형제처럼 다 누가 나와도 별로인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개노답 삼형제급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월드컵에는 확실한 포워드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선 자원도 약간 좀 실망이었습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린스트렘이나 이제 클럽 브리의 올센 같은 선수들도 소속팀에선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이제 대표팀에서는 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거의 에릭센밖에 안 맞아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릭센 에릭센 해조였어요. 해조 축구가 돼버리고 우리도 만개. 초반에 에릭센 해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덴마크도 이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변의 희생양이 됐었던 팀도 있었던 반면에 정말 약진은 저 세계를 놀라게 한 두 팀이 있었죠. 이제 모로코와 크로아티아. 진짜 다들 16강이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뭔가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4강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모로코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모로코는 저희가 일단 조별리그 통과도 사실 힘들다.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팀이죠. 네. 일단은 근데 우리가 이 모로코 좋아할 때는 네 팀 다 좀 올라갈 수 네.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그렇죠. 했고 저희 또 프리뷰를 제가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좀 모로코를 우리도 밀었어요. 저희도 모로코가 맞아요. 좀 주목해 볼 만한 네. 팀이다라고 밀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 몰랐다. 정도는 네. 아니지. 이 정도까지 어. 밀진 않았어요. 우리가 16강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네, 했는데 어. 얘는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16강 정도면 그래도 돌풍이 팀이잖아요. 네, 16강 그렇죠. 정도 올라가도 좀 대단한 팀인데 모로코가 4강까지 갈 줄은 진짜 누가 몰랐어요. 알았겠습니까? 아니, 4강까지 진짜 갈 줄은. 그리고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이기고 올라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2002년 우리나라랑 네, 똑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약간 4강 엔딩과 진짜 똑같은데. 진짜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4강까지 딱 진출한 모로코였는데 일단 뭐 지에으라는 스타가 있긴 했지만 사실 다른 국가의 스타들과 비교하면 조금 빛이 좀 아유, 가라는 게 사실이고 지혜 못했어요 사실. 맞아요. 지혜우 못했어요. 지에으 하킴이 이렇게 뭔가 스타가 있다 뭐 어.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뭔가 다른 선수들도 잘해주고 그다음에 뒤에 골키퍼 야신분들도 너무 잘하고 하여튼 네, 승부차기 준비도 잘하고 하여튼 여러 것들이 합쳐지면서 모로코가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꺾어내면서 4강까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딱 진짜 8강전까지 딱 단 1실점만을 기록한 수비도 너무 근데 탄탄했고요. 그것도 1실점도 심지어 자책골이었어요. 뭐 아프리카 팀 최초로 4강에 진출하기도 했고요. 역사를 썼죠. 역사를 썼죠. 진짜 이 또 모로코가 수비 라인을 보니까 원래 있던 두 주전 선수가 있었는데 두 명이 다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로망 사이스랑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로망 사이스랑 아게르드랑. 마즈라이도 빠지고 네, 아게르도 빠지고 막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막 뒤에 백업 선수들이 잘 메꿔주면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이 더 대단하지 않나. 약간 주축 네. 멤버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조직력으로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한 팀입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도 이제 모로코랑 비슷한 느낌으로 승부차기를 가는 건 끈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축구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러면. 확실히 그 브라질전에 크로아티아는 네. 야 이거 쉽지가 않던데 뭐 일단은 크로아티아가 확실히 뭐 저번 월드컵에서 그랬지만 굉장히 좀 중원 조합이 굉장히 탄탄하고 네. 뭐 모드리치, 코바치치 그리고 브로조비치 네. 이 세 명은 중원- 제가 볼 때는 최근이 아니죠. 뭐 이번 월드컵에서 최고의 중원을 뽑으라 하면 그 셋을 뽑아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크로아티아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최전방인데 네. 최전방의 퀄리티를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메워줄 맞아요. 수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일단 최전방이 좀 아쉬웠던 데 반해서 페리시치도 잘했고 페리시치도 그다음에 정말 골을 잘 오르시치가 넣고. 딱 후반에 들어와서 딱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주는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골을 넣으면서 3위를 음. 결정을 딱 지어줬고요. 그래서 좀 선발 공격수들은 아쉬웠지만 뭔가 페리시치라든지 오르시치라든지 다른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크로아티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러 경기를 봤는데 경기 중에 좀 각자 재밌게 본 경기 있으면 그런 경기들 한번 정리해 보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경기 재밌게 봤나요? 우리 일단은 결승전은 빼죠. 그렇죠. 결승전은 앞에 얘기했으니까. 사실 너무 결승전은- 뻔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결승전 다 뽑아도 돼요. 결승전 다 이기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전 생각할 진짜 겁니다. 제가 봤던 축구 경기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기억이 아, 많이 나는 처음에? 것 같아요. 저희가 모여서 봤죠. 그렇죠. 모여서 보기도 했지만 확실히 너무 사우디가 너무 잘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옵사이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기억에 오래 남아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저는 그 경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각성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약간 큰일 났다 이러고 라우타로 빼고 네. 막 다른 파레드 막 이런 애 다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쿼드에서 걸러낼 선수를 빨리 걸러낸 게
일단 우승의 좀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 경기가 없었으면은 맞아요. 중간에 좀 삐끗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걱정이 사실 앞섰습니다. 엔초나 알바레즈나 원래 주전이 아니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딱 이 경기를 통해서 딱 주전으로 도약한 선수들이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아르헨티나 우승에 좀 큰 기여를 한 또 경기가 아닌가. 그다음에 또 아시아 힘을 또 보여줬잖아요. 이 맞아요. 경기가. 그렇죠. 맞아요. 자, 아무도 카타르가 대패를 하면서 아이 어차피 아시아 또 아시아 하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딱 사우디가 반전을 이뤄내줬거든요. 제가 재밌게 봤었던 경기는 일본하고 독일 경기입니다. 아 일본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솔직히 저도 전반 초반까지는 그냥 독일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였는데 했는데 일본이 교체 투입을 몇 명 시키더니 바로 그 카드로 이제 반전을 했습니다. 이 이제 나머지 경기들 다 보면 일본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딱 처음 봤을 때는 엄청 놀라웠죠. 뭐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후반전에 모든 걸 쏟기 위해 네. 전반을 전반을 버리는 버렸다. 그 아니, 뭐 유명한 만화도 짤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 뭐 처음부터 네, 후반에 슬램덩크. 모든 걸 걸 속셈이었나? 아니, 뭐 슬램덩크에 슬램덩크. 나오는 네, 짤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전반은 후반에 버린 거냐? 후반에 모든 걸 걸 속셈이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축구를 하는 것이 보여서 음. 약간 놀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다음 경기에 했던 코스타리카전에서 그 후반 멤버들을 선반으로 내세웠더니 못하는 걸 보고 얘는 뭐지? 그 경기도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그 경기도 솔직히 음. 일본이 줄 몰랐거든요. 일단은 그 경기 때 제가 기억나는 건 미토마를 상대하는데 어떤 수비수가 굉장히 거리를 두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독일 이- 이 미토마 그렇게 막으면 안 되는데. 독일이 좀 일본에 대해 너무 무시하고 들어갔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뭐 그때- 리디거도 맞아 리디거도 타조 이제 달리기. 타조 달리기 하고 저도 그때까지는 약간 좀 우습게 봤어요. 아니 저희가 경기 중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업보 업보. 업보는 생각보다 축구에서 잘 먹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번 경기에서 뭐 결국 아르헨티나 이긴 했지만 아르헨티나가 그 메시가 이제 연장 후반에 골을 넣고 갑자기 뒤에서 코너 플래그 가가지고 그걸 또 이러고 시간을 끌고 시간을 있더라고요. 끌고 있어가지고 한 10분 남았는데 네. 그래서 현승님이 거기 채팅창에 저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뭔가 세게 맞는데 이랬는데 바로 핸드볼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보가 은근 잘 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제 독일도 어찌 보면 업보를 맞은 거죠. 그렇죠. 정말 셉니다. 정말 저도 업보라는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하면 해서 안 되는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물론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대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한국 경기를 제외하면은 그거는 네, 제외하죠. 그거는 일단 모두가 뽑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거 제외하면은 잉글랜드랑 프랑스 경기가 가장 그래도 결승 제외하면 그죠. 재밌었던 이것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나 이거 새벽 4시 경기를 못 봤어 네. 그거. 그거 진짜 네. 엄청 재밌어. 이거 새벽에 저 엄청 졸렸는데도 그냥 끝까지 너무 재밌게 봤고 뭐 카일 워커가 음바페를 막는 거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팽팽했던 맞아요. 경기였어요. 그리고 주고받고 하는 것도 대단했고 그다음에 잉글랜드가 엄청 사실 밀어붙였지만 뭔가 약간 세상이 엇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 프랑스가 네. 좀 골을 넣는데 네. 그 장면들이 약간 프랑스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넣었다기보단 뭔가 좀 이건 내가 만약 잉글랜드를 플레이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뒤로 가기를 네. 누를 만한 그런 억가들이 많아가지고 네. 음바페도 그날 잘 막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게다가 또 케인이 또 PK를 놓치면서 이게 진짜. 무너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경기가 아니었나. 갑자기 왜 그런 네. 거지 케인? 근데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해는 돼요. 이게 상대가 골키퍼도 그래 같은 팀에서 뭐 10년씩 지낸 사람인데 그거를 뭐 어떤 생각이 엄청 들겠어요. 뭐 네. 후반 40분에 내가 그거 못 넣으면 끝나고 심지어 상대는 요리스고 이것도 엇가라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그만큼 자, 좀 그다음에- 힘든 상황이었어요. 또 더군다나 PK를 굉장히 잘 차는 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못 넣을 거라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갑자기 못 넣어버리니까. 드라마가 그렇게 써져 네. 버렸어. 그래서 약간 더 안타까웠던 경기가 그다음에 더 재밌었던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포르투갈 경기가 우리에겐 최고죠. 우리가 그죠. 최고죠. 결승전이고 네. 뭐고. 근데 전 포르투갈전 기억 많이 났지만 전 우루과이전도 더 재밌게 봤던 거 같아요. 우루과이전도 저희가 모여서 봤죠. 이때도 와 우리가 이걸 네. 할 수 있어?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네. 뭐 가슴에 벅찬 순간이었던 약간 것 같아요. 기대에 비해서 약간 높은 축구를 하니까 저희가 네. 약간 좀 그러니까 기대감을 수준이 높았어요, 진짜. 높게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엄청 성공한 월드컵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도 좀 잘할 수 있게 부담이 좋은 감독을 크겠네요. 좋은 감독을 좀 과연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감독이 또 한국을 또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